책 초반에 인상 깊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진짜 효과 있나? 심리적 원리를 어떤 거냐? 근데 이게 이제 하기가 두려운 게 제가 만약에 이제 20대 초반이면 저도 해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행복한 상황인데 이거를 막 분노일기를 쓰면 괜히 부정적으로 될까봐 그래서 질문도 분노일기를 쓰면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유의할 만한 점이 있을지. 책에다가 강조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빠졌는데 초고에는 원래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인생을 살다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분노일기로 전환을 해봐라. 맨날 써라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분노일기의 개념은 물론 저는 되게 자주 써요. 격일에 한 번은 쓰는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어. 아니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어.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는 거는 내 약간 이미지 손상도 있고 헛짓거리잖아요. 자기 발전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분노일기를 쓰고 나면은 마음이 통쾌해져요. 어쨌든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를 말이나 글로 풀어내면 어쨌든 그 심리가 해소가 되잖아요.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자기 개발로 뛰어들 수 있는 약간 특효, 그러니까 즉효약? 딱 쓰고 나면 그때부터 되게 편하거든요. 한 10분 지나면. 시간을 아끼는 거죠, 분노일기가 결국. 근데 살면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그거를 딱 한번 쓰고 나면은 순식간에 분노일기 사라지고 바로 다시 자기 개발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키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일기가 도움되는 분들은 그걸 따라가시면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양으로 엄청 많이 써서 아니요. 분노일기는 양을 많이 쓰는 날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보통은 5줄? 4줄? 양을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의무가 돼버리니까 이게 자기가 내켜서 너무 부정적인데 오늘 그러면 빡치는 거 다 쓰자 이게 돼야 되는데 하루에 한 장을 맨날 써. 이러면은 중간부터 하기가 싫어져요. 위기를 극복할 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신과 연레알 먹으면서 20대 초반에 되게 많이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냥 네네. 학교 자체도 안 나가고 네. 연극성 장애? 네네. 인생을 연기로 사셨죠. 그렇죠. 네. 멀쩡해 보이는 연기를 했죠. 거기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온 건지 요약을 해주세요. 일단은 2011년에 저까지는 그래도 살아볼 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2012년에 감사일기를 그렇게 쓰고 있다가 진짜 사랑했던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력 없다, 남자답지 않다, 리드 능력 없다. 딱 이 3가지였거든요. 그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집으로 돌아가서 감사일기를 딱 펼쳤는데 이거 너무 유치한 거예요. 뭐 커피가 맛있었대. 이게 뭐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찢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갈기갈기 찢었다고 돼 있는데 그게 과장한 게 아니라 진짜 찢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분노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와중에 그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회 상담이라는 걸 받았네요. 그걸 받고서 지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지침이라는 건 이 해결책. 그거를 받고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라 나 이 회사에 입사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일반적인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는 스펙들을 다 모아놨어요. 저는 평균 학점도 0점대였다가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 아예 없죠. 자격증 없죠. 인맥 없죠. 그런데다가 정신병 있죠. 그러니까 안 뽑아줘.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가까운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자. 막상 또 이제 분노일기라는 키워드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오지게 노력을 해요. 역행자의 이의 전략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는 타고난 천재들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무기고 저 같은 사람은 팔법칙, 하루에 8시간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 정도 도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8시간을 풀로 충전할 수는 없어. 집중력도 깨지고 뭐 그냥 그러니까 놀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지원을 했는데 입사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1막. 그랬는데 박쥐님이 군대를 갔네. 스카우트를 하고. 아니 그리고 교육도 오래 못 받았어요. 5주 했나? 이러고 이제 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회사 막내로 그냥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공동 경영을 맡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빌런이라고 부를 텐데 빌런이 마탱이가 갑자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을 되게 많이 졌어요. 혼자 이상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박진님이 뭐 이런 게 없다고 하면서 경영권을 박탈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했다가 정치를 당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뺨 맞고 식복행하고 남은 거 있으면 너가 다 먹어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하다가 결국은 자청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군대에서 경 때문에 좀 일찍 돌아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서 지금의 대표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스토리 전반 요약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반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게 어렸을 때 게임을 진짜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나 안 됐나 어떤 의사결정이 되게 인생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한 2가지 정도 결정적인 의사결정이나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전 2가지 딱 생각이 났는데
첫째로는 저평가 우량주를 알아보는 눈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멘토를 찾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근데 그 멘토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되게 유명 인사한테 만나자고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만나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지혜로운 모습이나 천재적인 모먼트를 봤을 때 그거를 딱 캐치하고 바로 그때 다가가야 돼. 이미 위대할 때 다가가면 안 돼요. 제가 저평가 우량주를 제일 먼저 봤던 게 박진님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진짜 무명이었어요. 그냥 재배 상담사였지,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 뭐 역행자라는 책도 없고 이럴 때였는데 이 사람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판단을 걸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평가 우량주의 법칙을 유일하게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수 스킬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육각형인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전 조금 반대인 게, 좀 이게 제 자뻑일 수도 있지만, 전 대한민국에서 지금 누구든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실제로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연애 상담과 재회 상담에서는 제가 탑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재회 상담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경력도 제일 오래됐고. 이런 특수 스킬이 하나 있으면은 레벨을 뛰어넘어서 좀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가능했던 거는, 어떤 변호사분이 계셨는데 저의 지인의 지인인데 연애 때문에 괴롭다 해가지고 저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딱 됐는데 이제 해결을 해드리면서 거의 친구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변호사 연줄이 생기는 거죠. 특수 스킬 하나가 자기한테 있으면 좋다. 근데 그걸 찾는 건 여러분의 몫이긴 하죠, 사실.